자, 이번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을 때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확률과 못 만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날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B가 만날 확률은 A가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B도 B가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되겠죠. B가 약속을 지킬 확률. 여기도 지키고가 아니라 지킬 확률이라고 씁시다. A가 약속을 지킬 확률. 자, 곱하기가 됐다는 얘기는 A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B도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다 약속을 지켜야지만 둘이는 약속 장소에서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A, B가 못 만날 확률은 뭐가 될까요? 못 만날 확률은 다시 말해서 A와 B 중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못 만나게 됩니다. 그쵸? 두 명이 모두 약속을 지켜야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지키는 확률이 되는 거니까 약속을 어기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래서 뭘 구하면 되죠? 네, 만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죠? 만날 확률이 모두 약속을 지키는 확률이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진이가 약속 장소에서 약속을 지킬 확률이 10분의 9, 범준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5분의 4일 때 만날 확률은 둘 다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세진이가 약속 지킬 확률이 10분의 7이고요. 범준이가 약속 지킬 확률이 5분의 4죠. 모두 약속을 지켜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곱해야 되겠죠. 모두니까요. 2, 4, 2, 50, 25분의 14.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승준이와 정현이는 일요일에 학교에서 만나 축구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에요. 여기 함정이 있네요. 약속을 지킬 확률이 아닙니다. 못할 확률이 각각 7분의 1과 5분의 1일 때 만나서 축구를 할 확률. 자, 축구를 할 확률은 그럼 뭐가 되냐면요. 둘이 모두 약속을 지킬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나서 축구를 할 수 있겠죠. 둘 다 지켜야지만. 자, 승준이가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이 7분의 1이잖아요. 그럼 지킬 확률은 그거에 반대니까 7분의 6이 되겠죠. 정현이가 약속을 어길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그럼 정현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모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곱하기로 연결됩니다. 약분되는 건 없고요. 5, 7에 35분의 6, 4, 24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쉽죠?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우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이 10분의 9, 태희가 약속 장소에 나올 확률이 5분의 4일 때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 자, 만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1 빼기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긴다의 반대는 모두 약속을 지킨다가 되겠죠. 자, 선생님도 힘든 컴퓨터 펜을 이렇게 쓰는데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펜으로 필기 안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쵸? 꼭 필기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아는데 알아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손이 한 번 더 고생하면 머릿속에 더 오래 더 남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필기 꼭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1 빼기 약속을 지킬 확률. 자, 건우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10분의 9입니다. 그 다음에 태희가 약속을 지킬 확률은 5분의 4고요. 모두 지키니까 곱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2, 4, 2, 50, 1 빼기 5, 25분의 2, 9, 18이 되고요. 빼고 나면 25분의 7하고 답이 풀리게 됩니다. 쉽죠?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장훈이와 창민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할 확률이에요. 각각 7분의 2, 3분의 1일 때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은 무슨 말이 될까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어길 확률.
자, 그럼 얘는 다시 적어도로 시작되는 확률이니까 1 빼기 반대 사건의 확률, 적어도 한 명이 약속을 어긴다의 반대는 모두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되는 거고요. 계산해보게 되면 1 빼기, 자, 장훈이는 약속을 어길 확률이 7분의 2거든요. 그럼 약속을 지킬 확률은 7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창민이가 약속을 어길 확률이, 나가지 못하는 거니까요, 어길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지킬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모두 약속을 지키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1 빼기 7, 3, 21분의 5, 20. 그래서 답은 21분의 11. 이렇게 우리가 약속에 관한 확률 문제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3명의 가위가위보, 3명 또는 2명까지, 2명은 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겠지만 3명의 가위바위보의 확률을 선생님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길 확률,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비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모두 같은 것을 내거나 또는 모두 다른 것을 낼 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3명 다 바위를 내거나 3명 다 볼을 내거나 3명 다 가위를 냈을 때 비기게 되고요. 모두 다른 거를 냈을 때, 다시 말해서 한 명은 보, 한 명은 주먹, 한 명은 가위를 내게 되면 그 가위가위보도 비기게 되죠.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할 때 비길 확률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모두 같은 것을 내는 경우, 일단 모든 경우에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모든 경우에서. 자,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하잖아요. 자, 친구 ABC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A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위바위보 중에 3가지가 되겠죠. B도 3가지고 C도 3가지고 그 3명이 모두 3개 중에 하나를 내야지 가위보가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모두 결정을 해야 돼서 모든 경우의 수는 29가지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모두 같은 것을 내서 비기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요, 자, 차례대로 우리가 ABC가 내는 걸 차례대로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모두 보를 내거나 모두 주먹을 내거나 묵지바라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모두 묵을 내거나, 그렇지? 모두 찌를 내거나 이렇게 돼서 비기는 경우가 있어요. 총 몇 가지가 있죠? 똑같은 것을 내는 경우는 전체 27개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분의 3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되는 건데요. 자, ABC가 모두 다른 것을 넣어서 비기는 경우는, 자, A가 빠를 내고, 자, B가 찌를 내고 C가 묵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A가 빠를 내고 B가 묵을 내고 C가 찌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A가 묵을 내고 B가 빠를 내고 C가 찌를 내는 경우, A가 묵을 내고 B가 찌를 내고 C가 빠를 내는 경우. 그렇지? 다 왔어요. 이상하죠? 조금. A가 찌를 내고 B가 묵을 내고 C가 빠를 내는 경우, A가 찌를 내고 B가 빠를 내고 C가 묵을 내는 경우, 총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걸 내서 비기는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요렇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비기는 경우는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연결되고요. 27분의 9가 되고,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 3분의 1이다 라는 걸 그냥 외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비기는 경우의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다 번잡하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단지 왜 이게 3분의 1이 나오는지 증명을 해주기 위해서 풀이를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확률은 3분의 1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당연히 비기거나 승부가 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1에서 비길 확률 3분의 1을 빼가지고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승부가 결정된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외워두면 좋다. 3명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길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결론만 공부를 해두자.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비길 확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죠. ABC 3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길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죠? 여기에 와야 되는 이 풀이가 뭐다?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풀이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한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한번 할 때죠. 자, 비길 확률을 구하래요. 자, 해보세요. 자, 오히려 두 사람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세 사람이 했을 때처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경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3가지, 두 번째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각각 3가지라서 9가지가 되고요. 두 사람이 가위가위보를 했을 때 비기는 경우는요, 모두 똑같은 걸 냈을 때 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기는 경우는 같은 것을 내는 경우. 우리가 차례대로 순서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모두 둘 다 빠빠를 내거나, 혹은 둘 다 묵묵을 내거나, 둘 다 찌찌를 내거나,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확률은 모든 경우에서 9가지 중에 3가지가 돼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조금 신기하죠, 여러분들. 자, 가위가위보는요, 3사람이 하든 4사람이 하든 2사람이 하든 비길 확률은 항상 3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문제랑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이 조금만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주인공이에요. 선생님을 포함을 해서 3명이 가위가위보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입니다. 선생님이 이길 확률 3분의 1이에요. 비길 확률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3사람이 가위가위보 했을 때 비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선생님이 질 확률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입니다.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질 확률이 다 똑같죠?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공평한 게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길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된다면 그 게임은 공평한 게임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위가위보가 공평한 게임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도, 아, 그러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인데 공평하려면 그 3개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의 확률인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각각은 3분의 1로 똑같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던진 거거든요. 이해하시는 분은 잘 써먹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팍 꽂히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학습량이 보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결정될 확률은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풀이가 너무 엉망이죠. 그렇죠? 자, 승부가 결정될 확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의 또 다른 말은 비기지 않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비기지 않는 확률. 우리가 가위바위보의 확률은 2명이서 하든 3명이서 하든 4명이서 하든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AB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결정될 확률. 자, 똑같은 말이죠. 3명이서 하든 2명이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승부가 결정된다는 얘기는 비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기지 않는 확률은 당연히 1에서 비길 확률을 빼면 되겠죠. 반대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위가위보는 몇 명이서 하든 비길 확률은 항상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도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위가위보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딱 5초 안에 문제 읽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에서의 확률. 자,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더 힘내세요. 자, 도형에서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우리가 확률은 결과적으로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근데 여기서 모든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는 게 도형에선 도형 전체 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형의 전체 넓이가 모든 경우의 수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이 분자의 역할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쵸? 관심 있어 하는 도형의 그 부분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5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관역의 화살을 쏠 때 색깔 부분에 맞을 확률은, 자, 이거는 뭐 사실 굳이 도형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 몇 개가 있는데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심 있는 도형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죠? 그래서 6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답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도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구등분으로 색칠된 표적에 화살을 자, 2번 쏘네. 아, 조금 쉽지 않았다. 2번 쏠 때 모두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쐈을 때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은 전체 9칸 중에 3칸이 색칠됐죠. 두 번째 쐈을 때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도 9분의 3입니다. 그리고 모두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3일은 3, 3일은 3, 3일은 3, 3, 3은 9, 3일은 3이 아니라 3, 3은 9요. 그래서 9분의 1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이제 도형 유형에서 조금 그나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의 화살을 쏘아서 ABC의 영역에 맞으면 각각 A는 10점, B는 8점, C는 6점을 얻는다. 한 번 쏘아서 8점을 얻을 확률. 자, 한 번 쏘아서 8점을 얻을 확률은 여기에 꽂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B에 꽂힐 확률.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에서 우리가 화살 쐈을 때 꽂힐 수 있는 전체 면적은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중에서, 이 핑크색 전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다시 색칠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 갈색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표현을 하게 되면 핑크색 원의 넓이분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저기 하는 갈색 도넛 모양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전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핑크색 전체가 되겠죠? 핑크색 원은요, 반지름이 얼마죠, 여러분들? 여기가 반지름이 되고 각각 2cm, 2cm, 2cm이기 때문에 여기 반지름 전체는 6cm가 됩니다. 그래서 핑크색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겠죠? 네, 36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 있는 갈색 B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B의 넓이는요, 도넛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안에 있는 이 두 번째 원에서, 그치? 제일 작은 원을 빼야지 이 갈색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이 원 보이시죠? 이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에서 빼기,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지금 색칠 진하게 하고 있는 거 있죠? 네, 빨간색으로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야 되는데, 저 작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죠? 여기가 되겠죠? 반지름 2cm입니다. 그래서 저 작은 원의 넓이는 마찬가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돼서요, 자, 16파이 빼기 224파이가 돼서 얘는 12파이가 됩니다. 이제 다 구했어요. 이게 전체 면적이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8점에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는, 8점의 확률은 전체 면적 36파이분의 관심 있는 면적 12파이가 되고, 파이가 약분이 되고 12로 약분하게 되면 3분의 1하고 답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 도형용의 문제에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비슷한 문제 선생님이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판에 화살을 쏘아서 맞히는 부분에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습니다. 한 번만 쏴서 2점을 얻을 확률. 다시 말해서 한 번 쐈을 때 2점은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네, 여기에 화살이 꽂힐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화살을 쐈을 때 꽂힐 수 있는 전체 면적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있는 핑크색 분의 갈색하고 넓이로 확률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를 구해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앞에 문제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을 알려줬는데요, 얘는 반지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반지름을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로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확대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를 A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표시가 있죠.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 그냥 지워서 깨끗하게 지우개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작은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는 얼마가 되죠? 3A가 되죠. 그래서 바깥쪽 큰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3A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면서 9A제곱 파이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부분은 이 핑크색 부분이 되겠어요. 이 핑크색 부분이 되고요. 이 핑크색은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 여기는 지금 몇 A죠, 여러분들? A가 두 개 있으니까 2A인 이러한 빨간색 원에서 그 다음에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녹색 원을 빼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이 점의 넓이는, 자, 빨간색 원은 지금 반지름 여러분 2A죠? 그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빼기 안에 있는 이 원은 녹색 원은 반지름 A이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4A 제곱 파이가 되고요. 여기서 빼기 얘는 A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빼고 나면 3A 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확률이 도형에서는 전체 넓이분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의 넓이가 되기 때문에 9A 제곱 파이분의 3A 제곱 파이가 되고요. 파이 약분되고 A 제곱 약분되고 3, 1은 3, 3, 3은 9로 약분돼서 이 문제의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하나의 꿀팁을 주자면은요, 사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되는 도넛 모양의 가운데 넓이는요, 항상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이것만 외우시면은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정석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수식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답까지 외워지는 거는 너무 베스트지만, 이것도 못하면서 그냥 꽁수로 답만 외운다?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주로 서술형 평가로 나오기 때문에 답만 외워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객관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냥 답을 바로 3분의 1로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도형 확률의 마지막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3등분, 4등분 된 두 개의 원판이 있을 때 차례대로 두 원판에 화살을 한 번씩 쏩니다. 두 원판 모두 C가 적힌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원판 모두죠? 곱하기로 연결되나봐요. 자, 여기에서 C가 적힐 부분에 여기가 맞을 확률은 얼마죠? 당연히 3분의 1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맞을 확률은 얼마죠? 4분의 1이겠죠? 모두니까 곱해서 얼마가 됩니다? 12분의 1이 됩니다. 간단하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답 확인을 한번 해보죠. 다음 그림의 원판 A는 5등분, 원판 B는 6등분이 되어 있다. 두 원판에 화살을 각각 한 번씩 쏘는 거고요. 마침 부분에 적인 숫자가 모두 3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3에 찍힐 확률이 얼마죠? 전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넓이 하나, 둘, 두 군데가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크기로 나눠져 있으니까 3이 찍힌 부분의 넓이는 전체 5분의 2가 돼요. 자, 여기서 3이 찍힌 넓이는 전체 몇 분의 몇이 되죠? 네, 6개 중에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두 3이 나와야 되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그럼 얘는 5분의 2가 되고 얘를 약분을 해서 쓰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죠. 다시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은 5분의 1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길고 긴 확률 단원의 개념 정리와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대표 유형의 쉬운 유형부터 다소 난이도가 있는 유형 문제까지 모두 다 다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교재만 잘 공부하고 여기 있는 문제만 다 풀 수 있어도 선생님 보장하는데 학교 시험은 8점 이상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반복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